안녕하세요. 흰손고래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축구 경기, 아마 한국 시간 26일 밤에 열렸던 리즈 유나이티드와 사우스햄튼의 승강 플레이오프 단판 승부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프리미어리그가 유럽의 빅리그 중에서도 가장 경쟁력이 있는 리그로 성장한 이유, 바로 프리미어리그만의 독특한 수익 분배 방식 때문인데요. 프리미어리그로의 승격을 위한 마지막 승부, 컨설팅 회사 딜로이트 스포츠 비즈니스에 따르면 이 단 한 경기에 걸린 금액은 무려 1억 4천만 파운드, 우리 돈으로 약 2,500억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액수라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축구 리그, 전 세계로 중계가 되는 프리미어리그의 중계권료를 균등 분배하는 프리미어리그의 수익 분배 방식은 특히나 새롭게 프리미어리그로 승격하는 팀들의 구단 운영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힘이 됩니다. 잉글랜드 프로축구 리그의 2부 리그인 챔피언십에서는 정규리그 1, 2위 팀이 프리미어리그로 다이렉트 승격을 하고 3에서 6위 팀이 플레이오프를 거쳐서 남은 한 자리의 승격팀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미 레스터시티와 입스위치 타운이 다음 시즌 프리미어리그의 승격을 확정지은 상황에서 4위 사우스햄튼이 3위를 차지한 리즈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면서 다음 시즌 프리미어리그 승격을 확정지었습니다. 이로써 강등이 확정된 루턴타운과 번리, 셰필드 유나이티드가 챔피언십으로 강등되고 레스터시티와 입스위치 타운 그리고 사우스햄튼의 승격이라는 결과로 2023-2024 시즌의 프리미어리그는 완전히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리즈 유나이티드가 승격에 실패하고 사우스햄튼이 승격에 성공하면서 토트넘 입장에서 조금은 답답한 상황이 생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토트넘의 행보가 굉장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히어리고의 기자 파브리시오 로마노는 이번 여름 토트넘이 최소 5명에서 6명의 선수를 영입 그리고 5명의 선수 라인업을 바꿀 것이라고까지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 선수들의 처분 역시도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 리즈가 승격에 실패하면서 토트넘의 계획에 차질이 생겨버렸죠. 영국 매체 더 부트룸은 리즈가 프리미어리그 승격에 실패하면서 토트넘 구단은 리즈의 계획이 바뀔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는데 바로 토트넘의 전력의 수비수 조 로든 때문입니다. 로든은 현재 리즈에서 임대 생활을 하고 있죠. 토트넘에서는 비록 자리가 없지만 리즈에서는 좋은 모습으로 완전 이적이 검토되고 있었는데요. 단 재정적인 문제로 인해서 PL 승격의 경우에만 일하는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리즈는 사실 이번 시즌 내내 다이렉트 승격이 예상됐을 정도로 챔피언십에서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즌 막판 뒷심이 부족했는지 3위로 떨어지면서 플레이오프까지 임하게 됐는데요. 결국 승격에 실패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리즈의 승격 실패, 사우스햄튼의 승격이라는 결과로 맨시티는 한박 웃음을 짓게 됐는데요. 로마노 기자는 27일 자신의 SNS에 사우스햄튼은 프리미어리그 승격을 이뤄낸 이후 테일러 하워드 벨리스의 완전 영입 조항을 발동하기로 결정했다. 맨시티는 이적료로 2천만 파운드를 받게 된다라면서 원 소속팀 맨시티 소속의 테일러 2002년생인 이 선수는 사우스햄튼으로 완전 이적이 성사된 것이죠. 될 놈은 된다. 딱 될 놈인 맨시티는 사실 토트넘에 비해서 팀의 리빌딩이 그닥 급한 상황도 아닙니다. 리그 4연패를 달성한 팀이니까요. 그럼에도 맨시티는 앉아서 2천만 파운드라는 이적료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정작 대대적인 선수단 개편이 필요한 토트넘은 선수단 정리의 예상 밖의 암초를 만나게 돼버린 상황이고요. 선수 처분과 선수 영입, 그 어느 때보다 큰 기대가 모아지고 있는 토트넘인데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모습이죠. 이미 토트넘의 살생부 목록에 대해서는 수많은 언론을 통해서 여러 차례 언급된 바 있습니다. 물론 엔지 감독이나 토트넘의 관계자가 누가 떠날 것이다 이렇게 직접 언급한 적은 없기 때문에 정확한 명단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누가 봐도 공감이 가는 선수들, 예를 들어서 앞서 언급드린 조 로든이라든가 이번 여름 토트넘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은돈벨레, 제드 스펜스 등등의 선수들은 나가줘야만 하겠죠. 실제로 로마노는 조 로든, 제드 스펜스, 자페 탕강가, 로셀소, 브리안 힐, 호이베르, 에메르손과 세세뇽 이렇게 8명을 토트넘을 떠나게 될 선수라고 자신의 SNS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한 명 한 명의 선수에 대한 처분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토트넘의 상황인데 수월하게 처분하게 될 것이라 예상됐던 조 로든의 상황이 시작부터 어긋나 버린 상황인 것이죠. 토트넘이 이번 여름 가장 우선적으로 영입을 원하는 포지션은 중앙 미드필더와 중앙 공격수입니다. 사실 토트넘 경기를 보면 빗수마, 너무
아쉬운 게 사실이죠. 이따금씩 번뜩이는 플레이가 나오긴 하지만 토트넘은 전방으로 키패스를 넣을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중앙 공격수 손흥민이 스트라이커로 나서긴 하지만 여전히 손흥민은 전통적인 9번 역할을 수행하는 선수는 아니죠. 물론 선수 유형에 따라서 그리고 상황과 전술에 따라서 반드시 9번 역할이 필요하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 손흥민이 왼쪽으로 나섰을 때 토트넘의 공격력은 훨씬 더 강력했습니다. 현재 언급되는 선수들은 브렌트포드의 이반 토니와 라이프치히의 셰슈코, 기라시도 언급은 되더라고요. 확실히 히샬리송에게만 기대를 걸어야 하는 현재 절망적인 상황보다는 저들이 영입이 된다면 토트넘이 운용할 수 있는 전술적인 폭은 훨씬 넓어지게 되겠죠. 특히나 이반 토니의 경우에는 본인이 토트넘으로의 이적을 강하게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영국의 커트 오프사이드는 한국 시간 27일 이반 토니가 토트넘으로 이적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라면서 토트넘과 연결되고 있는 이반 토니의 상황을 보도했습니다. 이반 토니는 96년생이죠. 매번 어린 유망주, 어떻게 될지 모르는 럭비공 같은 영입만을 이어오던 토트넘이 드디어 완숙한 선수, 증명이 끝난 선수의 영입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매체는 토니는 이번 여름 가장 수요가 많은 선수 중 한 명으로 예상되며 여러 EPL 구단이 그를 영입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 하지만 토트넘이 그의 영입을 위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것으로 보인다. 소식에 따르면 토니는 토트넘에 합류할 기회에 빠져들 것이며 전직 구단 스카우트도 토니가 곧 토트넘 선수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라면서 토트넘과 이반 토니가 매우 근접해 있음을 전했습니다. 문제는 이반 토니가 현재 25만 파운드의 주급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지금 상황에서는 토트넘 최고 주급이 되겠죠. 손흥민보다 공식적인 기준에서는 더 많은 주급을 원하는 거니까요. 하지만 토트넘 입장에서 25만 파운드는 결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반 토니가 1년 동안 경기를 출전하지 못하면서 경기 감각이 떨어지고 팀의 수준이 더 내려갔음에도 17경기 출전에 4골 2어시스트를 기록했고 더 중요한 건 그 전 시즌에 33경기 출전에 20골을 넣으면서 살라보다 더 많은 골을 넣었고 유효 슈팅이 33개 중에 20골을 넣었는데 엄청난 결정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25만 파운드 가치가 분명히 있다고 봐야죠. 타이밍 절묘하게 손흥민이 토트넘에 남겠다는 신호로 올인을 선언한 만큼 그건 재계약도 유력하다는 것이고 주급의 인상이 대폭 늘 거라 예상되기 때문에 이반 토니가 오고 싶어하는 것으로도 땡큐죠. 어쨌든 런던 라이벌들도 스트라이커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니까요. 과연 돈으로 토트넘이 아스날 첼시를 이기려고 할지 정말 궁금한데요. 앞으로 이반 토니의 행보를 지켜보겠습니다. 리즈의 승격 실패로 고민이 하나 더 늘어난 토트넘. 이반 토니라는 정상급 공격수의 영입으로 이번 여름의 시작을 기분 좋게 열어보는 건 어떨까요?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